하늘나라 내 엄마가 문자 안 받아. 인생은 찰나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할 것처럼 함께하는 시간이 무한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착각 속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이 바로 부부의 정입니다. 제 부모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열정은 중년을 지나며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헌신으로 변해갔습니다. 2년 전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저는 사위와 함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커플 핸드폰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부모님께 핸드폰은 낯선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문자를 보내는 법을 배우며 수줍은 연애 시절로 돌아간 듯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서툰 손으로 김 여사, 당신 글씨체 정말 귀엽구려 하고 보내셨고, 어머니는 여보도 글씨 틀리지 마세요 라며 농담을 섞어 답장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권력을 쥐었던 사람도,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도 결국 늙고 병들면 곁에 있어줄 존재는 배우자뿐이라는 진리. 저희 부모님은 그 진리를 이미 알고 계셨던 듯 일상 속의 소소한 문자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부부는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반쪽이 되면 그 소중함을 절실히 느낀다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곁에 계실 때도 그 귀함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청년 시절 연인이었고 중년 시절 가장 든든한 친구였으며 노년의 가장 따뜻한 간호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빛나는 재능을 존중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묵묵한 헌신을 삶의 기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한 그릇에 밥을 비벼 먹고 같은 컵에 입을 대고 마셔도 괜찮은 둘이면서 하나인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결혼 생활의 이상향을 꿈꿨습니다. 저의 남편,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사위 역시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존경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희도 장인어른, 장모님처럼 늙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부모님은 사랑의 교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잔혹하게도 그 행복했던 나날을 예고 없이 멈춰 세웁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익숙했던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엄마의 갑작스러운 암 선고. 시한부 6개월. 그 충격 앞에서 저희 가족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꽃길 갔던 부모님의 여정은 한순간에 가시밭길로 변했습니다. 엄마는 담담하셨습니다. 오히려 울고 있는 저희 가족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갈라져야 하는 운명이었단다. 다만 신께서 때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 말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졌습니다.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장 소중한 반쪽이 사라져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아버지는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남은 반쪽으로 홀로 고독한 인생 여정을 걷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에게 남겨진 유일한 위안은 엄마가 쓰시던 그 핸드폰이었습니다. 후 저희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 핸드폰을 통해 엄마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 문자는 저희 가족에게 부제가 남긴 가장 슬픈 질문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엄마의 유품인 핸드폰은 제 손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며 힘겹게 일상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우신 어느 날 오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띵동. 엄마의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발신인은 아버지였습니다. 여보 오늘 야간조니까 저녁 딸이랑 사위랑 맛있게 드시구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문장. 하지만 그 평범함이 주는 충격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사위인 남편에게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 역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혹시나 엄마의 충격으로 치매 증상이 오신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함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외로워 병이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이 되자 저희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여보, 날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구려. 사랑하오. 그 문자를 본 순간 저희 부부는 끝내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그 문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늙은 60만 남은 고독한 남자의 절규였습니다. 아버지는 잃은 것 때문에 울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가까이서 지켜봤지만 차마 엄마는 돌아가셨다는 잔인한 현실을 다시 상기시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소용없음을 알면서도 그 고독한 무게를 홀로 견디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는 아버지가 겪는 혼란의 깊이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김 여사, 비 오는데 우산 가지고 마중 가려는데 몇 시에 갈까요? 아니지. 내가 미친 것 같소. 보고 싶네. 내가 미친 것 같소. 이 짧은 한 문장이 저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버지는 현실과 과거의 경계에서 길을 잃으셨던 것입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권력자였을지라도 종국에는 아내와 남편뿐입니다. 이제 그 아내가 곁에 없다는 사실 앞에서 아버지는 스스로를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잃었을 때보다 더 애련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부부일 때 더욱 그러합니다. 저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위인 제 남편은 아버지를 찾아가 조용히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아버지가 홀로 감당하는 슬픔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외로워서 문자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장모님과의 습관, 부부의 정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치시는 거예요. 그 문자를 끝으로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하늘나라 내 엄마는 답장을 안 받아 주신다는 잔혹한 현실을. 그 침묵은 아버지가 홀로 그 고독을 인정하려는 처절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문자가 멈춘 후 저희 가족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버님은 말없이 고독했고 저희는 그 고독에 말을 걸 용기가 없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던 이들도 종국에는 아내와 남편뿐인데 그 반쪽이 사라진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혼자 외로워 병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아버지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현실로 돌아오려는, 아니 현실을 인정하고 딸에게 새로운 소통의 통로를 열어주려는 눈물겨운 신호였습니다. 딸아, 오늘 월급날인데 필요한 거 있니? 있으면 문자 보내거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부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엄마와의 대화 채널을 이제 딸에게로 돌리려 한다는 사랑의 대물림을 시도하는 간절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용기를 내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아빠. 동태 2마리만 사오세요.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사오신 동태로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저희는 손을 가볍게 잡으며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주 한 잔을 드시더니 마침내 그동안의 침묵 속에 담겨있던 고백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직도 내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다. 그냥 내 엄마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낸 거란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다. 모두들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 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도 안다. 미안하다. 아버지는 울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두 눈은 말없이 촉촉해졌습니다. 저와 사위 그리고 아버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된 것이 억울해서 우는 노년의 고독을 저희에게 고백하고 계셨습니다. 그 문자는 아버지가 엄마에게 보내는 마지막 사랑의 편지였고 저희에게는 부모님의 정의 깊이를 깨닫게 해준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연인이었던 아내를 잃었지만 이제 딸과 사위라는 든든한 친구를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으려 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잃은 슬픔보다 더 애련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가족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이겨내려 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가족의 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다시 엄마의 핸드폰으로는 문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딸과 사위에게 새로운 삶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님의 고독을 덜어드리는 것이 엄마에게 드리는 마지막 효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더 이상 답장 없는 문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아버님은 현실을 인정하고 저와 사위에게 새로운 반쪽이 되어줄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부는 둘이면서 하나였고 반쪽이면 미완성이었습니다. 아버님에게 엄마가 사라진 후 생긴 그 미완성의 고독을 이제 저희 부부가 함께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버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일상 속의 가장 소소한 질문과 대화들입니다. 아빠, 빨래하려고 하는데 아빠 속옷은 어디다 숨겨두셨어요? 이처럼 평범한 문자가 아버님에게는 엄마가 건네던 가장 따뜻한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홀로 외로워 병이 되는 대신 딸과 사위와 함께 화기애애한 여생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희 사위는 묵묵히 아버지를 돕습니다. 아버지가 경비 일을 나가실 때 말없이 따뜻한 커피를 건넵니다. 장모님과의 사랑을 이해하고 장인어른의 고독을 덜어드리려는 사위의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정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이제 저희 부부에게 삶의 지혜와 사랑의 무게를 다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내란 청년에게 연인이고 중년에게 친구이며 노년에겐 간호사다. 이제 그 간호사의 역할을 저희 딸과 사위가 이어받아 아버님의 여생에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사랑과 존중을 나눕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남은 세월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저희는 부모님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갈라져야 하는 운명이지만 지금 곁에 있는 이에게 가장 따뜻한 진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오늘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얼마나 진심을 다했습니까? 오늘 저녁 아버지는 딸과 사위와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 웃음 속에는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버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말합니다. 사랑했노라. 고생했노라.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어 손을 잡고 말해봅시다. 둘이 함께 눈을 감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일 것입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정으로 완성됩니다. 그 정은 배우자가 떠난 후에도 가족의 이름으로 영원히 이어집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화기애애한 여생을 갖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이 감동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좋은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